이후 뭐가 어디서 뜨는지 궁금하니까. 병의원은 아라동, 학원은 장유삼동, 식당은 회천사동입니다. 아파트나 주식처럼 상권에도 타이밍이 있다. 최근 높은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하락세 지속, 부동산 시장의 매물 단절 등 여러 위기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개인이든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지 회복세로 접어들지 민감하게 바라보는 기업이든 많은 이가 경제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래도 요즘 그나마 괜찮은 시장이 일반 소비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곧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던 22년 3월부터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풀린 4월, 가정의 달에 날씨까지 맑으면서 각종 소비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5월까지 많은 가게들이 그동안 못했던 소비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얼만큼 떨어졌는지 혹은 올랐는지 분석하는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소비 경제를 분석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또 분야와 지역에 따라 무엇이 늘고 어디가 떨어졌는지 판단해야 하는 민간 기업들이나 예비 창업자들도 데이터 분석을 의뢰합니다. 종종 경제 흐름을 적시에 전달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도 자료를 요청하죠.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어떤 분야나 지역에서 소비 경기가 더 살아나고 있는지도 보이는데요. 오늘은 22년 4월 이후 소비가 늘어난 분야와 지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가장 크게 소비가 늘어난 분야가 어디일까요? 크게 줄었던 외식 시장일까요? 아니면 복합몰이나 백화점 같은 소매 시장이었을까요? 정답은 학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 시장이었습니다. 2021년 4월에 비해 2022년 4월 매출액이 55.6%, 매출이 발생한 교육시설의 수도 12%가 늘어나면서 다른 분야보다 가장 증가폭이 컸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시장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예체능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가 오락 서비스 분야였는데요. 매출은 46%, 점포수는 9.6%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대면으로 하기 어려웠던 헬스,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시설이나 노래방, 당구장 같은 오락시설이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서비스 분야였는데 매출 29.5%, 점포는 5.4%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예식, 의뢰 업종이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조금만 더 미뤄보자던 결혼식이 요즘 폭증하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 찜질방, 목욕탕 같은 휴게시설도 영업을 재개하면서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차량을 통한 외출이 늘고 기름값이 오른 주유소나 오랜만에 옷을 정비하면서 세탁소 매출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이 음식업으로 매출 25.9%, 상업점포는 5% 증가했네요.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유흥주점과 간이주점이었고 그 다음이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저녁 시간대 술 한잔 하기가 힘들었는데 역시 제한 조치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주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 서비스 분야였고 매출액 16.2%, 병원과 약국, 동물병원의 수는 2.9% 증가했습니다. 수의업이 29%가량 매출액이 증가했고 의약 의료품이 19%, 일반 병원이 17%, 특화병원이 11% 증가했는데 사실 의료 서비스 분야는 타 업종군에 비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폐업 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증가폭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업 분야는 6개 큰 업종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낮은 매출 성장률 12.7%, 점포수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로드샵을 집계한 수치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빠져서 다른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나 음식 업종에 비해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래도 유아용품, 취미용품, 선물 완구, 의복, 의류 순으로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어떤 지역이 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 업종을 통틀어 전년 대비 총 매출액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 마포 서교동, 경기 부천 신중동, 서울 강서 가양 1동, 경기 안산 호수동,
울산 남구 삼산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기간 매출액이 급감한 대형 상권이거나 수도권 내에서 급성장한 지역이네요. 이번에는 점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을 살펴보니 경기 화성 동탄 7동, 부산 강서 명지 1동, 경기 하남 미사 1동, 경남 김해 장유 3동, 경기 양주 회천 4동, 인천 서구 아라동, 경기 남양주 다산 1동, 경기 남양주 별내동, 경기 화성 봉담읍, 경기 김포 구례동, 경남 양산 물금읍, 인천 연수 송도 2동, 경기 화성 남양읍, 경기 화성 동탄 5동, 그리고 세종시 세롬동 순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성장한 지역을 살펴볼 때는 총 매출액보다 증가한 상업 점포수를 더 보는데요. 총 매출액은 한 개 대형 시설만 들어와도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장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점포수는 지역이 새로 개발되고 건물이 들어서야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 지역을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대비 2022년 4월 전국 3,800여 개 행정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 업종 점포수가 100개 이상 늘어난 지역은 130개 지역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 61개 지역 46.9%가 경기도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신흥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의 절반 가까이 경기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인천이 12개로 9.2%, 부산이 11개로 8.5%, 경남이 8개 6.2%, 충남과 서울이 6개로 4.6%, 제주 5개 3.8%, 전남 4개 3.1%, 전북, 울산, 광주가 각 3개 2.3%, 충북과 경북이 각 2개 1.5%, 세종, 대전, 대구, 강원이 1개로 0.8%였습니다. 추출된 130개 지역의 면면을 보면 요즘 성장하는 신도시 지역이 대부분이고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들도 눈에 띄기 때문에 상가 투자나 직접 창업을 하실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이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분야별로 증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 지갑을 가장 크게 열게 한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경남 김해 장유 3동, 경기 화성 동탄 7동, 인천 서구 아라동, 경기 남양주 다산 1동, 경남 양산 물금읍, 인천 연수 송도 2동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유아교육이나 예체능, 입시, 외국어 학원이 증가하는 지역은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 지역이라는 뜻이고 어느 정도 갖춰진 신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은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 패스트푸드, 분식업종과 미용실, 세탁소, 헬스클럽, 요가 등의 스포츠 시설도 함께 성장하는 경우가 많죠. 학원이 증가하는 지역은 주거형 업종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한 업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은 이런 지역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큰 여가 오락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인천 남동 9월 3동, 경남 진주 상대동, 부산 강서 명지 1동, 경기 안산 호수동, 경기 성남 성남동, 인천 연수 2동, 충북 청주 가경동에서 성업 점포수가 증가했습니다. 노래방이나 당구장 또는 숙박업소를 포함하는 카테고리여서 주로 먹자 골목과 유흥가 상권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늘어난 업종은 생활 서비스업이었죠. 생활 서비스는 제주시 이도2동, 경기 하남 이사 1동, 서울 마포 서교동, 울산 북구 현문동, 경기 남양주 다산 1동에서 많이 증가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교육 서비스업은 주로 주거 지역에서, 여가 오락 서비스업은 주로 상업 지역에서 많이 증가하는데 생활 서비스업,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미용 서비스업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서 모두 나타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함께 늘어난 업종을 보면서 지역 특징과 시너지 업종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커피, 제과, 한식과 같은 업종과 미용 서비스가 늘어나는 지역은 지역의 유입량이 증가한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주점과 함께 늘어나는 지역은 이미 형성된 주요 상권일 가능성이 높고 학원과 함께 증가하면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생활 서비스업은 그 자체로 상권이나 지역의 특징을 규정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음식의 양념과 같이 주변 업종들의 조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업입니다. 음식업 점포수는 경기 양주 회천 4동, 경기 하남 미사 1동, 부산 강서 명지 1동, 경기 화성 동탄 7동, 경기 화성 남양읍, 경기 김포 구례동 순으로 증가했네요.
음식업은 크게 낮에 활성화되는 업종과 밤에 활성화되는 업종에 따라 지역과 상권의 특징이 나뉘는데요. 최근에는 커피 디저트 업종이 음식업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업 성장 지역에서 커피, 음료, 제과, 제빵 업종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밤에 활성화되는 간이 유흥주점이나 해산물 업종 또는 낮에 활성화되는 한식 업종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료 서비스 업종인데요. 최근에 병의원은 대부분 새로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많이 개원하고 있어서 기존 상권에 대형 메디컬 빌딩이라도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로 신도시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아라동, 경기 하남 이사 1동, 인천 연수 송도 2동, 경기 남양주 다산 1동, 경기 화성 동탄 7동 등입니다. 병의원 업종은 목적성이 강하고 밀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로 건물의 2층에서 4층, 5층까지 분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물 1층과 기타 다른 용도의 시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환자를 집객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병의원이 급속도로 증가한 이런 지역들은 어떤 건물에 어떤 업종과 조합하여 어떤 위치를 잡았을 때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지 벤치마킹하는 용도로 조사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업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중구 회원동, 부산 기장 기장읍, 부산 동구 범일 2동, 경기 김포 양촌읍, 충남 금산 금산읍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소매업 점포수가 늘었다기보다 코로나 기간 휴업했던 점포들이 다시 장사를 재개하면서 성업 점포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익숙한 시장 이름이 떠오르는 지역들이죠. 앞서 언급했지만 최근 소매업 점포수가 급증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온라인으로 넘어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남은 오프라인 시장도 복합몰이나 아울렛 같은 대형 시설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죠. 신도시 지역에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H&B 스토어, 생활용품, 문구용품, 음식료품 전문점 등이 문을 열고 있지만 지역의 대표 업종이 될 만큼 많은 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전 업종별로 성장하는 지역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상가에 투자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유사사를 찾는 분들에게 요즘 성장 지역들은 어떤 컨셉의 점포를 오픈하고 상가는 어떤 구성을 가지며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직접 조사해보고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고 아직 손님을 끌지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나름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신생상권은 이렇게 지역별 데이터만 추적해도 계속 뜨는 조짐이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뜨는 분야와 지역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